9월 평가원 모의고사가 끝났네. 자, 우리 지금부터 이제 뭐 해야 될까? 지금 머릿속에 든 그 생각이 올해 수능의 점수를 결정하는 거야. 자, 쌤은 오늘 9월 평가원 총평이라고 제목 짓지 않았다? 자, 총평을 전제로 이후에 지금부터 수능까지 뭐 해야 될까? 이게 월등히 중요합니다. 그지? 자, 쌤이 오늘 아침부터 문제 풀고 분석하고 PPT 만들고 하는 그 와중에 커뮤니티 서칭 다 해봤고 DM 굉장히 많이 보내줬더라고. DM 순차적으로 다 읽었어. 아직 답장 못했지만 다 읽었어요. 자, 근데 역시나 관심사가 다들 달라. 특히 이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 하나. 쌤, 난이도 어땠나요? 요 질문 많이 하잖아. 그치? 쌤이 항상 뭐라고 해? 난이도 알면 어떡할래? 물론 알려주긴 알려줘. 근데 자, 진짜 중요한 거 뭘까? 난이도? 등급 컷? 오답률 탑 10? 아니잖아. 오늘 딱 세 가지만 기억하자. 자, 9월 평가원 이후에 지금 이 분석을 통해서 내가 집중해야 될 거 딱 하나밖에 없어. 내가 올해 고난도 점수를 받고 싶잖아요. 고득점 점수를 받고 싶잖아, 수능에서. 딱 세 가지만 기억하자. 첫째, 이 문항의 의도가 뭐였지? 나한테 뭘 요구하는 거지? 두 번째, 그 문항을 의도대로 풀기 위해선 어떤 부분에 대비해야 되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사고의 과정. 세 번째, 자, 연계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지. 자, 얘들아, 연계. 오늘 어떻게 연계 체감 좀 빡 느꼈어? 일단은 독서, 소재 3개가 다 연계가 됐어. 그죠? 자, 문학 3개 연계. 근데 문학작품 EBS 연계 3개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기출은 4개 연계된 거 알아? 자, EBS 오늘 연계된 3개 작품들 100% 싹 다 기출에 이미 나왔었던 기출 100% 연계입니다. 자, 하나 더. 고전소설 수경낭자전. 기출 연계야. 기출은 4개가 연계가 됐어. 잠깐만. 그러면 어떻게 연계가 됐다고 해서 문제 좀 풀만했어? 문학은 그게 핵심이야. 올해 쌤이 커뮤니티 오늘 쭉 보니까 이런 말도 있더라고. 참 생소한 단어인 것 같아. 불수능은 들어봤지? 불국어도 들어봤지? 불문학 들어봤어? 아마 들어본 적 없을걸? 불문학. 불문학은 불어불문학 아니야? 재미없었니? 자, 불문학. 그만큼 문학이 연계된 게 별로 의미, 체감을 못 느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많더라고 보니까 학생들이 연계 공부하지 말라는 학생도 있고 수특과 수한을 내가 한 100시간씩 공부한 시간 너무나 아깝다. 근데 사실은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연계가 도움이 되긴 하지. 근데 오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연계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바로 연계를 활용하는 방식이야. 개별 작품 의미 없다. 작품 100개 기준 찾자. 우리 구호 기억해? 자, 쌤은 오늘 내내 문제 풀면서 머릿속에 구호가 떠오르더라고. 지문 하나 의미 없다. 지문 100개 기준 찾자.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순서는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 자, 9월 평가원 총평 대략적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뭘까? 의도가 뭐였지? 대비하려면 난 뭘 해야 될까? 요걸 중심으로 볼 거야. 연계 활용 방식 대비에 포함되는 거겠지. 그지? 자, 그리고 오늘 참 교육부에서 브리핑이 있었어. 아마 못 봤을 거야. 교육부에서 어떠한 문항이 킬러 문항이고 어떤 문항들, 킬러 문항을 어떤 식으로 배제했고 대신에 변별력은 어떻게 줬는지에 대한 짤막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기자분들한테 보도자료 다 배포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브리핑이 간략하게 이루어졌거든. 그 내용 쌤이 핵심만, 필요한 것만 약간 발췌해서 오늘 총평의 마지막 부분에 넣어놨으니까 자, 오늘 순서는 그렇게 가보도록 할게. 의도 찾기, 대비하는 방식, 그리고 브리핑 간략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9월 평가원 이후에 올해 수능에서 내가 원하는 점수 받아야지. 그지? 반드시 받기 위해선 딱 3개만 기억하자 오늘. 여기에만 집중하면 할 수 있어. 가볼까?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수능의 고득점을 위해서 3가지 포인트에 집중해 볼게. 의도, 대비, 연계 활용 방식. 자, 3가지만 딱 알면 돼요. 독서. 쌤은 이번에 독서 지문을 쭉 보고 문제를 다 풀면서 이 사자성어가 떠올랐어. 일이관치. 하나의 이치로서 모든 것을 꿰뚫는다. 지문 하나 의미 없다. 지문 100개 기준 찾자. 그 기준이, 그 출제 포인트가, 패턴이 역시나 지문 속에 자, 순서대로 한번 가볼까? 일단 독서 방법론.
법지문 나왔어요. 그치? 법지문이 약간 평소에는 물권, 채권, 예약 이런 식으로 좀 무겁게 나왔다면 오늘은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가벼울 수 있는 개념을 가지고 나왔지만 알지? 패턴은 똑같이 나왔다는 거. 그거 한번 분석해 볼게. 기술 지문 나왔고 인문 주제 통합형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자, 하나씩 가보자. 일단 독서 방법론은 이거는 넘어갈까? 이거는 쌤이 요 유형 분석과 내용들은 따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이 총평, 이 해설 강의에 그 자료를 올릴게. 그래서 그 내용 한번 읽어보고 독서 방법론은 넘어가도록 하자. 자, 묻고 이제 사회로 바로 가. 법률로 가자, 얘들아. 자, 오늘의 법률 지문, 데이터 이용권에 관한 거. 일단 문항은 봤을 때 내용 일치, 보기 사리 추론, 어휘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일단 이 지문의 특징과 지문의 정보들, 그 다음 문항의 특징들 이런 거 정리했는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거야. 1, 2, 관, 지 반복되는 유형 분석, 반복되는 법지문의 패턴, 출제 포인트 이게 똑같이 나왔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야. 자, 올해 독서는 너무나 명확해. 따라서 지문을 관통하는 기준, 출제 요소들 반복됩니다. 여기에 다시 한번 집중하자. 자, 법지문 알잖아. 법지문 가장 중요한 게 뭐야? 법의 패턴, 주체 요건 결과. 오늘 주체 중요해 안 중요해? 주체 구분 잘해야 됩니다. 오늘 그지? 제3자도 나와 있고 정보 주체도 나와 있고 그지? 기업도 나와 있고 주체 구분해야 돼. 거기에 자, 개념, 별표 다만, 법인의 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명시 유무를 봐줘야 된다. 자, 이 패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야. 그지? 변호사 공증받은 패턴 잘 알잖아. 그죠? 봐봐. 4번 명시 여부. 명시된 개념은 이동권. 자, 데이터 이동권이란 개념. 6번 문제 별표 다만에서 그대로 출제. 자, 다시 한번 패턴을 중심으로, 그지? 반복되는 포인트를 공부해줘야 돼. 수능 핵심 뭐야? 적용이지. 적용. 자, 지금 이 의도에 대해서 뭘 기억해야 돼요? 명시 여부, 개념, 별표 다만, 그 외에 법에서 출제되는 포인트들 요걸 기억해놔야 돼. 그래야지만 다음번에 법지문 나올 수 있잖아. 그때 어떻게 읽을 거야? 내용 따라갈 거야? 아니지. 그때 봐야 되는 게 바로 패턴과 출제 포인트. 얘는 반복된다. 그래서 1, 2, 관, 지. 자, 넘어간다 요거. 자, 그래서 당연히 연계 포인트. 당연히 연계 포인트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들 벗어나질 않았어. 자, 오늘 그 교육부 브리핑에서도 분명히 나왔어. 신유형 없다. 기존의 유형이 반복된다. 기준의 기출에서 출제됐었던 그 경향과 기존의 기출에서 정보를 구성했었던 방식들, 선지 구성의 방식들 달라지지 않는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알잖아. 6평 이후에 쌤이 계속 강조했던 거. 수능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지? 자, 왜 적용이 가능해? 적용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야. 기준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지? 거기에 집중하자. 자, 기술. 잠깐만. 기술 지문도 쌤이 자,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어? 지문 하나 의미 없다. 기술군에 집중하자. 그죠? 자, 기술의 패턴. 시작이 곧 끝이다. 과학과 비슷하지? 시작이 곧 끝이다. 곧 목적이지? 자, 이 글은 어떻게 출발했어야 돼? 목적부터 출발합니다. 자, 목적. 오늘의 목적. 질량을 측정하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쭉 읽다 보면 질량 측정 끝났네? 요것도 있어. 그렇다면 그 이후부터 지금부터는 어떤 내용이 나오지? 이렇게도 갈 수 있단 말이야. 기술의 핵심은 시작에서 이미 끝을 알려준다는 얘기야.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건 당연히 뻔하지. 질량 측정의 원리 방법, 개념, 비례관계, 수식. 어머나. 매주 했었던 것들. 봄봄에서 별에는 밤에서. 그지? 현장 이감 오프에서. 그죠? 이감 온라인에서 계속 했었던 것들. 계속 반복된다는 게 이게 핵심이다. 그지? 자, 앞전 효과. 연계 교재와 상당히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만 더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올해의 경향이 이제 보통 기술 지문도 되게 다양한 주제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올해는 약간 왜 그전엔 주차 영상도 나왔었고 그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떤 생물학 연결돼서 기술이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 최근에는 다시금 가장 본질로 돌아갔다. 원리 중심. 그지? 오늘 우리가 봤었던 이 내용들 원리 중심으로 패턴 분석하면 됩니다. 그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야. 그럼 봐봐. 의도 확인 가능하지. 왜냐? 반복되니까.
그러면 이 의도, 내가 오늘 몇 번 문제를 틀렸어. 물론 자세한 내용들은 해설 강의에서 볼 거야. 내가 이 문항을 틀렸어. 나의 생각의 공백은 이게 지금 부족한 거야. 그럼 뭘 대비해야 될까? 명확하지. 자, 언제나 문제라는 건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를 때,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를 때는 진짜 프라블럼이야. 그땐 진짜 문제입니다. 근데 틀렸을 수 있어. 오늘 수능 때 맞힐 수 있거든. 그 포인트를 확인하면. 근데 독서만큼은, 독서는 특히나 그런 패턴과 출제 요소가 대단히 반복적이었다. 알겠지? 자, 해설 강의 때 좀 더 자세히 해보자. 자, 9번, 10번 선지 판단 디테일하긴 했으나 지문의 개념 요소, 조건, 수식, 원리 그 잡채가 그대로 출제. 알겠죠? 요거 해설 강의에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 자, 11번 사례, 지문, 사례에 그대로 대응한다. 핵심은 비례, 반비례, 수식. 그지? 자, 요거 해설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자. 요걸 남기자. 패턴을 남기자. 개념 사례 대응을 남기자. 본범과 별의 밤에서 우리가 학습했었던 내용들, 그게 그대로 반복됐어요. 그 패턴, 그 기준. 이거 올해 수능도 이럴 거란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뭐야? 많은 문제를 푸는 거 지금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뭘 정리해야 돼? 다시 한번. 패턴. 기준이 있어야 적용이 돼. 그지? 기준이 없이 문제를 막 푸는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지? 수강원기에도 실제로 많아. 이 패턴과 이 기준을 내가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지금까지 내가 100개, 300개 기출을 푸는 것들이 얼마나 의미가 있었을까? 정말 중요한 말이야. 쌤 그 후기를 보고 되게 뭉클하더라고. 뭐 이거는 독서도 마찬가지, 문학도 마찬가지, 엄매, 선택 과목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그런 느낌 받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 내가 이 기준을 가지고 적용하는 걸 연습했다면 그거야말로 진정한 체화다. 그지? 자, 지금부터는 체화의 시간이야. 알겠죠? 단순 문풀 반복이 아니라 체화의 시간. 체화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돼. 거기에 집중하자. 그지? 자, 인문지문. 자, 얘들 인문지문도 봐봐. 일단은 지문 독해는 괜찮았을 수 있습니다. 지문 독해는 좀 괜찮은데 선지 판단할 때 특히 15번, 16번 요 문항들은 시간을 좀 많이 소요했을 수도 있고 틀렸을 수도 있어요. 자, 요 내용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제 해설 강의 때 다시 한번 요 내용 중점적으로 같이 한번 또 집중 분석해보자. 일단 좀 내용을 살짝 살펴보면 뭐 중간중간 보이잖아. 그지? 보여요 쌤? 요거 있잖아. 보이잖아. 시기별로. 그지? 자, 가지문은 시기별로 신문제 변화 과정. 특히 자, 당대 법전의 내용까지 나와 있고, 그지? 그래서 약간 처음에 법인가? 했던 느낌 받았을 수도 있어. 자, 하지만 이제 인문지문이죠. 그래서 개념 중심.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가, 각각의 시기마다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를 따라간다. 나의 핵심은 뭐 딱 보자마자 유형원과 정약용, 그지? 사람 딱 2명. 쌤, 2명이라 만만하게 봤는데 15번, 16 장난 아닌데요? 당연하지. 2명이니까. 4명이면 오히려 할만했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알 거야? 4명이면은 오히려 각각의 주장이 가볍잖아. 딱 둘이네? 핵심, 이 둘의 대비 포인트. 그지? 대비 포인트. 각각의 주장 명확하게. 이 둘 주장의 공통점과 차이점. 어떤 부분 대비되는가. 거기다가 사람이 적게 나올수록 이 사람의 주장이 여러 가지로 나열될 수 있잖아. 그 부분을 포착하고 문제를 풀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가 해설해서 다시 한번 15번과 16번 이거는 많이 틀렸을 거야 학생들이. 이 내용 중점적으로 너만 어려웠던 게 아니니까 이 내용은 같이 한번 확인해보고 올해 그렇다면 주제통합형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 인문지문. 그죠? 자,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서양 철학이나 동양 역사 관련된 문항들 이런 것들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우리는 어떤 가능성이라도 염두에 두고 모든 주제들 다 공부를 해야지. 그지? 자, 이 문항도 역시나 인문지문에서 늘 출제가 됐었던 포인트는 맞다. 그거는 다만 해석에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독서 따라서 정리. 의도는 반복됐다. 1, 2, 관지. 어디에 집중해야 돼? 패턴. 뭐가 출제되는지 출제 포인트. 여기에 딱 집중하자. 해설에서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다시 한번 이 문제 세트에 적용하고 그런 방향으로 수능까지 내가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정리할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 자, 사실은 문학. 이번 구평은 쌤이 DM에서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도 사실은 문학에 대한 얘기를 정말 많이 받았어, 학생들에게. 일단 기억이 나는 것 중 하나가 이 친구도 있었어요. 쌤, 제가 문학 연계 공부를 많이 못해서 되게 부담이 많이 됐는데 다 맞았습니다. 역시 본범 짱이에요. 요런 DM.
물론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당연히 있지.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DM을 보내는 거는 약간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조금 있기 때문에, 그치? 자, 그래서 잘 본 학생들도 많이 보내줬는데, 실제로 문학, 여기에 집중하자. 자, 일단, 연계. 수경난제전 기출연계. 4개가 싹 다 기출연계. 잠깐만, 쌤이 더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 단지 연계돼서 오늘 문제 맞힐 수 있었나? 아니라니까. 커뮤니티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 중 하나도 알면 뭐해? 문제 틀렸는데 어떤 의미가 있어? 한마디로 연계라는 건 이거야. 안다라는 위안만 줄 뿐. 나의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연계라는 건 의미가 없을 수 있다. 그지? 자, 위안만 가지면 안 돼. 오히려 역으로 내가 연계를 열심히 내용을 공부했어? 이게 잘못 알게 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문학의 핵심 뭘까? 자, 개별 작품 이해 안 중요하다. 그지? 개별 작품 이해 알아도 의미 없다. 그러니까 많은 학생들이 커뮤니티에 연계 공부하지 말자는 얘기를 하는 거야. 심지어 연계 공부했더니만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 거야. 체감 느낌을. 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개별 작품 이해하는 거 실제로 중요하지가 않아. 얘들아, 원미동 시인 스토리 다 알잖아. 우리 특수공에서 했잖아. 원미동 시인 기출도 나왔었단 말이지. 근데 원미동 시인 문제 풀 때 시간 꽤 걸렸을 건데 30번 같은 거 하나하나 선지를 판단해야 돼요. 그지? 거기다가 시간상의 선후 관계가 굉장히 디테일해. 그지? 자, 일단 비연계도 있었어요. 비연계 수필 좀 어려웠을 거야. 시간 오래 걸렸을 겁니다. 자, 하나하나씩 조금 톱파보도록 할게. 자, 개별 작품 이해가 안 중요해. 그러면 쌤 뭘 해야 되나요? 대체 문학 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자, 문항의 의도를 보면 알아. 작품 알고 있다면 문제를 맞힐 수 있다? 그건 수능이 아니라 내신이라고 했잖아. 그지? 수능은 어떻게 해? 처음 본 작품도 맞힐 수 있게 해야 돼. 내가 알고 있는 작품도 다른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게 만들어. 이게 바로 문학이지. 그지? 그럼 문학에서 더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의도를 알아야지. 이 문제는 지금 나한테 뭘 요구하고 있지? 이 보기를 가지고 나는 작품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의도, 전략을 가지고 보기대로 읽기. 자, 이번 세트 핵심. 당연히 보기지. 그지? 당연히 보기와 당연히 문제 유형입니다. 이 전략적인 독해가 너무나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구평만 보더라도. 자, 문학의 시간 오래 썼던 사람들 특히나 더. 약간만 내가 의도와 전략을 신경 쓰잖아? 보기 조금만 더 무게중심 더 두잖아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문학의 핵심이 뭐야? 선지 판단이잖아. 알잖아. 문학은 내용 아니 선지 판단이었잖아. 그지? 그 내용 중심으로 해설 때 다시 한번 자세하게 문제를 풀면서 또 우리가 이게 대체 무슨 얘기인가, 어떻게 접근하는 얘기인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알겠지? 자, 오늘 비연계 핵심 사실은 수필. 자, 현장에서 수필을 굉장히 많이 했어. 쌤이 이렇게 말했는데 수필은 딱 2가지가 출제가 될 거다. 첫 번째, 수필의 핵심은 필자의 생각. 기본이지. 필자의 생각 체크해봤나? A와 B 필자의 생각 각각. 그죠? 정확히는 이제 B가 필자였지. 그지? B가 필자였지. 그래서 A와 B의 각각의 의견들, 핵심적 주장은 거의 한 줄밖에 없습니다. 일단 그걸 포착해야 돼. 그래서 둘의 생각이 대체 같은 건가 다른 건가 봐야 되고. 두 번째, 수필은 실전에서 이게 나온다고 했잖아. 대비의 포인트를 봐야 된다. 어떤 것들이 같은 라인인지 대비돼서 출제가 된다. 아예 보기에 나왔지, 오늘? 아예 보기에서 유사와 대비를 한번 체크해봐. 나왔잖아. 그치? 물론 선택지 까다로운 거 인정. 아마도 3번과 4번이 굉장히 헷갈렸을 수 있다. 특히 27번 문제. 자, 그런 것들 좀 헷갈렸을 수 있어. 그거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의 핵심은 뭐냐면 좁히는 거야. 전략이 뭐야? 좁히는 거야. 의도에 맞게 좁히는 거야.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를 읽어나가는 그게 아니라 이걸 보라는 거네? 원미동 시인 봐봐. 보기 봐봐. 원미동 시인 공부했지만 보기 그렇게 본 내용이 있었나? 물론 별에는 밤에서 우리가 보기, 믿을 수 없는 화자, 미성숙한 화자, 신뢰할 수 없는 화자 다뤘었잖아. 그러니까 개념은 사실 익숙하거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보기에서 어떻게 읽으라고 한 거야? 이 화자는 믿을 수 없니? 아니면 믿을 수 없어? 아니면 여기선 신뢰할 수 있어? 그걸 봐야지. 기억 볼 때 그럼 어떻게 들어가? 생각 좁히고 들어가야지. 기억을 볼 때 이 신뢰할 수 없는 화자가 지금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가? 이걸 봐야 되잖아. 그걸 그대로 물어본 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비용. 그지? 의도가 핵심이었다는 거야. 원미동 시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도가 핵심이야. 그지? 보기대로 읽기. 전략적으로 독해하기. 역시 문학은 이거다. 쌤이 계속 강조한 게 바로 이 포인트야.
별에는 밤에서 쌤이 영혼까지 갈아 넣은 게 이거잖아. 보기 전부 다 보기 다 주고 보기대로 읽는 거 이거 계속 연습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챕터를 싹 다. 이게 핵심이라니까. 그래서 연락 온 학생들, 그래서 연계 공부 하나도 못했어도 문제 다 맞출 수 있었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제로. 내용보다는 의도와 전략이 결국은 수능이라는 거야. 그걸 좀 잘 기억하자. 수능까지는 내가 이번에 문학작품, 심지어 연계인데도 내가 공부를 했는데도 많이 틀렸다? 여기에 집중하면 점수 올릴 수 있어, 반드시. 자, 소설 똑같아. 무엇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될 것인가? 저 내용은 다 어디에 들어있을까? 문항과 선택지 의도에 들어있지. 그치? 자, 해설에서는 그걸 중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일단 좀 내용 보면 고전소설 춘향이. 춘향이 아니고 춘향이. 자, 인물. 뭘 물었나 잘 봐. 우리 소설 읽을 때 어떻게 읽기로 했어? 인물의 행동과 심리에 집중한다. 자, 인물 관계 잘 파악해야지. 춘향이가 누구고 정씨 부인은 누군가. 그죠? 자, 특히나 이제 보기에서 잘못한다, 선군이 잘못한다 이런 내용 이미 나와 있잖아. 그지? 인물들 파악 잘해야 되고 인물의 심리와 행동을 봐야 된다. 그리고 대응하면 맞힐 수 있는 문제였어요. 이거는. 자, 내용이에 보기는 인물과 사건 전반을 알려줬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야? 시간이 바뀔 때, 공간이 바뀔 때 어떻게 장면을 끊어준다. 이 포인트는 고전도 중요했지만 고전은 특히나 이원적 이 세계관 있잖아. 그지? 천상계로 올라가는 이 과정 부분에서 내용이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물론 언제나 뭐 어렵다 안 어렵다, 뭐가 난도가 높았다, 뭐가 학생들 많이 틀렸다, 이거 안 중요해. 어디에 집중해야 돼? 다 안 돼. 김재만 말고 다 안 돼. 공부는 자기중심주의. 내가 틀린 문항에 집중하자. 해설 볼 때도 마찬가지야. 쌤 해설 이어서 바로 찍을 거거든? 이제 하루 이틀 뒤에 아마 업로드가 되겠지? 자, 해설 볼 때도 마찬가지야. 내가 틀린 거에 집중하자. 알겠죠? 자, 그래서 시간과 공간, 장면 끊기, 사건 끊기. 현대소설도 이게 핵심. 이거 가지고 디테일한 30번 문제가 나온 거잖아. 시간의 선후관계. 그지? 소설은 결국은 반복된 패턴이야. 역시나 인물의 행동과 심리. 시간과 공간, 장면 끊기. 딱 두 개입니다. 인물과 사건. 그리고 나머지는 누가 다 해? 시험지 열어야 알지. 보기를 보고 아 이렇게 읽으란 얘기네. 보기가 지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 그지? 그걸 계속 훈련했잖아 우리가. 그게 수능이야. 알겠죠? 자, 얘들 현대시 수필 세트. 자, 요거는 체감 산도가 가장 높았을 거고 아마도. 자, 22번은 틀렸다면 표현법 체크하자. 알겠지? 표현법 체크. 23번. 연계보다 중요한 건 보기라는 거. 이유는 알 거야. 그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기와 선지의 연결은 훨씬 직접적이었어. 지금까지 기출들보다도 더. 알겠어요? 그만큼 올해 보기가 좌우할 수 있다. 보기대로 읽는 거, 전략적 접근하는 거 올해 필수야. 알겠지? 자, 그래서 24번, 25번도 정서와 태도 중심으로 긍정과 부정만 체크해도 얘는 비연계고 심지어 이번 세트 비연계에 대한 설명이 너무나 불친절하다. 그지? 보기에서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이해들이 거의 없었어. 기준 정도로 줬지. 하지만 우리가 그 어떤 작품이든 읽어내는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특히나 나 작품은 긍부정 체크하고 24번, 25번은 같이 작품 독해와 문제풀이를 같이 했더라면 훨씬 더 전략적으로 도움이 됐을, 훨씬 더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냈을 수 있을 그 정도의 문항이었다. 이것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에서. 자, 얘들아 26번, 27번 보기가 내용 설명이 아니었어. 얘는 기준이었어. 읽으란 대로 읽어주면 되지 그러면. 그지? 읽으면서 뭐 해줘야 돼? 대비 포인트, 유사 포인트 의식하면서 읽어 나가야지. 물론 내가 모든 걸 100% 다 의식할 수는 없어요. 나머지는 선택지가 다 할 거잖아. 그래서 선택지 판단의 시간을 더 많이 줘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잖아. 자, 하나만 더. 수필. 필자의 생각. 그리고 대조. 나온다. 그게 바로 하나가 보기였다. 자, 문학도 1, 2, 관치. 작품 하나 아무 의미가 없다. 작품 100개 기준, 이게 핵심이야. 알았지? 자, 그래서 수능까지는 내가 왜 아는 작품인데 혹은 왜 이 작품 내가 틀렸지? 이 문제를 왜 틀렸지? 작품을 읽을만 했는데 왜 선택지에서 판단이 어려웠지? 여기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올해는. 자, 뭐 문제를 풀면서 느꼈겠지만 사실은 문학 같은 경우는 선택지에서 변별력을 많이 주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실제로. 선지 길이도 좀 길었고. 그지? 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설에서 확인하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자. 그리고 쌤이 항상 EBS 특소공 100시간씩 안 하잖아. 의미가 없거든. 내용이 안 나오니까. 혹은 내용을 알아도 내용을 안다고 해서 문제를 풀 때 정답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건 접근법이야. 기출에 반복된 패턴이야. 그래서 쌤이 뭘 올렸냐면 기출집을 올렸잖아. EBS 수특 수완 기출에서 어떻게 출제됐었는가, 그지? 그런 문항들 풀어봤더라면 사실은 기출에 나왔었던 작품들이 지금 3개나 출제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도 연계체감을 또 느꼈을 수도 있어.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건 연계보다는 접근 방식. 핵심은 반복되는 전략과 의도에 따라서 읽어나가는 걸 연습하자. 문학. 자, 특히 이제 현대소설 같은 경우는 30번 시간 오래 걸렸을 거고요. 자, 이때 핵심은 아까 말했지만 시간과 공간의 변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도 요 연습을 계속 했었지. 시간 끊고 공간 끊고. 특히 이제 요런 것들이 아주 적극적 나와 있는 작품들이 있잖아. 난소공이라든지, 완소공 아니라 난소공이라든지, 아니면 유예라든지, 모반 같은 기출문제들. 쌤이 왜 기출문제에 굳이 자료실에 다 올렸겠어? 그것도 시간과 공간 끊는 연습하는 기출문제들. 출제되니까. 그지? 제임스 스트라다머스. 출제되니까.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익숙함이 좀 없었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수 있다. 요거 해설 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핵심은 보기야, 보기. 보기가 뭐가 나오냐에 따라 물어보는 포인트가 어차피 완전히 달라. 원미동 시인이 아는 거 연결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보기에서 물어보는 게 아예 다른데 이게 의도라는 거야. 의도대로 읽어주는 게 문학의 핵심. 할 수 있다. 알겠지? 거기에 좀 더 집중하자, 우리가. 더듬이 바짝 세우고 거기에 싹 집중해주면 돼. 자, 고전 시간은 성산별곡. 자, 오히려 고전 시가 세트에서 시간을 조금 더 빠르게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성산별곡도요. 너무 중요한 작품이라 이미 별의 는 밤에서 성산별곡 다뤘고, 그지? 그때도 쌤이 뭐라고 했었어? 성산별곡, 사계절의 계절의 아름다움, 그지? 계절의 아름다움, 뭐 계절 당연히 나왔고 오늘. 자, 거기다 더해서 중요한 건 32번 틀렸다면 문학 개념이 부족하다. 개념 정리 계속해야지. 그지? 내가 부족한 걸 보완해 나가야 점수가 올라가잖아. 자, 33번, 34번. 자, 보기 내용을 토대로 읽어야 한다. 마찬가지입니다. 34번의 핵심도 보기. 자, 그래서 성산별곡이나 작자 미상의 이런 처음 보는 시조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의도를 파악하는 거야. 쌤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거 뭔지 알지? 의도, 전략적으로 문제 풀어야 된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설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그래서 쌤은 그 얘기를 강조하고 싶어. 지금 총평을 볼 때 아마도 난이도가 어땠을까? 난이도 다 나와 있잖아. 난이도 보면은 6평보다 어려웠어요, 확실히. 그지? 오히려 작년 수능과 약간 비슷했다고 볼 수도 있어. 혹은 조금 더 체감난도 높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만만하게 생각했다면 더 어려웠을 수도 있는 거야. 그지?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난이도, 등급컷 아니지. 그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야. 그지? 나는 어떤 문제 유형에, 혹은 쌤이 지금 계속 말하고 있는 패턴이 반복된다는 패턴이 대체 뭐지? 뭐가 반복되지? 난 뭘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걸 잡으면 돼. 수능까지. 자, 선택은 간단히 볼게요. 자, 화작. 진짜 중요한 거. 화작 시간 오래 걸렸을 수 있거든? 유형이 동일했다는 거야. 이거 놓치면 진짜 안 된다? 화작. 공부 안 하는 사람 너무 많잖아. 유형이 동일하다.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요. 왜냐? 약간 까다로운 부분이 있긴 있었어. 근데 그래서 이때 핵심은 뭐야? 유형이 동일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네? 그럼 시간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전략적 독해가 핵심인 거야. 그래서 유형이 반복되잖아. 뭐가 나올 줄 알잖아. 이번에도 어때? 융합지문 시간 오래 걸렸을 수 있습니다. 융합지문에서. 근데 융합지문도 어때? 뭘 물어보는 포인트인지 알잖아. 계속 했었던 것들이잖아. 건의문 달라지지 않잖아요. 봐야 될 건 좀 많지. 지문이 3개나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부분이 출제될지 이거를 선택지를 일일이 판단해야 돼서 시간이 오래 걸렸을 텐데, 자, 그래서 시간의 압박이 핵심이고 시간 소요가 핵심인데 줄이려면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화작의 핵심이 뭐야? 화작은 어려워서 틀리지 않지. 화작의 핵심은 하나야. 여러 번 보지 않는 거야. 쭉 보고 뭐가 나올지 알고 문제를 같이 풀어 나가는 겁니다. 이 전략이 가능한 과목이 또 화작이지. 그지? 전략에 집중하자. 해설에서 체크할게요. 자, 얘들아, 엄매는 역시나 까다로웠던 편입니다. 왜냐? 여러 가지의 개념 요소를 약간 욕심쟁이 우후후 복합적으로 좀 출제를 했다. 그지? 자,
그래서 35, 36번 뭐 심지어 중세국어도 마찬가지 약간 욕심을 좀 많이 부렸잖아. 38번 문제도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개념들이 이렇게 복합적이야. 그러다 보니 시간이 좀 오래 걸렸을 수 있지.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개념 짚어보고 엄매의 핵심도 당연히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거야. 그래야 시간을 세이브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히 매체. 매체는 요걸 봐봐봐. 유형은 거의 똑같아. 그지? 뉴 미디어 활용이 두드러졌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에 나왔던 매체 말고 좀 새로운 매체에 대한 도전이 있다라는 거야. 쌤, 그러면 뭐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읽고 봐야 되나요? 아니, 유형이 비슷하다니까? 유형에 집중해줘야지. 문제 유형은 바뀌지 않아. 언제나 변하지 않는 거에 집중해줘야 돼. 오늘의 구평. 쌤이 왜 항상 이 구평 지문. 쌤이 6평 때 요거 했잖아. 찢었었던 거 알지? 물론 그 6평 시험지 아니었고 옛날 시험지였는데 찢는 퍼포먼스 왜 했을까? 6평 내용은 다시 안 나오잖아. 나오는 걸 남겨야지. 나오는 게 있잖아요. 뭐가 연결돼? 유형이 연결되지. 패턴이 연결되지. 출제되는 포인트가 연결되지. 걔를 남겨야 수능 때 그걸 확인해서 그걸로 점수 만들어 나가는 거야. 오케이? 자, 내용 연계보단 유형이 월등히 중요하다. 자, 오늘 마무리. 그래서 나머지 의도, 대비, 연계, 활용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해설 강의에서 문제를 풀면서 같이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할게. 자, 이제 오늘 교육부 발표했던 구평 경향 브리핑. 그러니까 이 경향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경향에서 뭐 킬러 문항 배제됐다. 킬러 문항이라는 거 한마디로 지문 독해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주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건 어차피 느꼈잖아. 체감 다 했을 거란 말이지. 그지? 다만 어디에? 선택지에. 선택지에서 판단해야 되는 요소에 학생들이 어디에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러한 디테일, 선택지를 보다 더 정교하게 만들어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거. 선택지 정교함을 그럼 판단하려면 뭘 봐야 돼? 선택지가 아무거나 나오나? 아니죠. 선택지는 자격이 있다고 했잖아. 그 자격 달라지지 않았다니까? 그지? 그래서 구평의 경향, 주요 문항들 나와 있습니다. 이거 다 반영해서 쌤이 해설 때 설명해 줄게. 근데 요 내용들보다 더 중요한 건 수능 때 100% 연계될 포인트에 집중해야 돼. 반복되는 기준에. 자, 그래서 독서도 뭐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브리핑이 궁금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쌤이 이 내용을 넣어놨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내용 자체는 아니다. 내용 자체가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야 돼? 의도, 패턴과 보기대로 풀이하는 거, 그 전략, 그 사고의 과정, 이걸 수능까지 만들어 나간다. 대비, 유형별, 주제별, 사고 과정 보완한다. 같은 얘기죠. 연계 활용 사실 같은 얘기야. 방금 쌤이 계속 설명했던 내용보다는 의도와 전략을 중점으로. 오케이? 그 쌤의 수강 후기에 이런 게 되게 많아. 학생들이 김잼마 강의는 생각이 정리되는 느낌이다. 그동안 굉장히 많이 공부했어.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 공부의 방향 바꿀 필요 하나도 없어. 다만 내가 많이 공부해 왔었던 연계 공부도 잘했어. 그 작품들 아는 거 엄청 좋아요. 모르는 것보다 낫지. 근데 이제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을 엉켜있는 그 실타래를 한 번에 정리해야지.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끔, 바로 점수화 시킬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쌤은 오늘의 총평은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 첫 번째, 1, 2, 관치. 지문 하나 의미 없다. 지문 100개의 기준 찾자. 이거는 쌤 수업의 구호야. 우리 공부의 목적이 그거거든. 반드시 적용될, 반복되는 기준을 정리한다. 체계를 명확하게 정리한다. 활용 점정. 활용 정점 찍는 거 아니다. 활용 점정을 통해 정점을 찍지. 그지? 용의 그림. 마지막 눈 하나 딱 찍는 거. 그래야 그림이 완성되잖아. 지금은 용의 그림을 다 바꿀 필요가 없다는 거야. 용 그림 열심히 그려왔어. 점만 찍으면 돼, 이제는. 자, 마무리만 잘하면 돼요. 어떤 마무리를 해야 될까? 그래서 쌤이 이후에는 5일 완성, 유형 완성이야. 그래서 독서 지문, 오늘 설명했던 이러한 반복적인 패턴들 주제별로 다 들어갑니다. 5일 완성, 5일 만에 사실 딱 끝내는 거. 그게 가능하냐고? 가능해. 왜냐? 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지 않거든. 모든 걸 관통한 기준 하나잖아. 주제별로 하나씩의 패턴들, 오늘도 출제됐던 그 반복적인 그 패턴들, 출제 포인트들, 이걸 정리하는 게 5일 완성이야. 5일 만에 정리 싹. 압축 정리. 요거 중점적으로 쌤이 지금 준비하고 있고, 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플러스 이런 말도 많더라고. 이감스럽다. 좀 이상하지. 왜냐면 이감이 평가원스러워야 되는데 평가원이 이감스럽다라고 학생들이 표현하더라고. 실제로 쌤도 현장에서 이제 이감 오프라인 시즌 5부터 시즌 6까지 이제 쭉 수업하고 있고, 이감 온라인도 쌤이 해설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보다 사실 이감의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 잘 알고 있는 사람이야. 런칭 하자마자 계속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이제 이감 파이널 패키지 오프라인 모의고사 현장 강의 그대로 이제 업로드 할 거예요. 당연히 우리가 지금 공부한, 지금 확인한 이 의도, 대비 전략, 연계 활용, 이걸 적극 적용해서 이감의 한 세트를 푸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야. 이 한 세트를 통해 수능 때 내가 뭘 해야 될까? 그 명확한 기준을 정리하는 거. 자, 그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쌤이 막판에 이제 구평도 받고 학생들의 그 어떤 만족감을 가지고 있는 DM도 받지만 아쉬운 학생들도 또 있잖아. 나도 너무 아쉬워. 그래서 올해 수능 때는 아직 수능 남아있어 얘들아. 이거 지금 결과가 아니잖아. 이 과정이야. 이 과정을 겪어서 올해 수능 때는 최고점 받을 수 있게끔 쌤이 영혼까지 갈아 넣을 테니까 우리 마지막 활용점정을 찍어보도록 하자.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내용들은 해설 강의와 강의에서 또 우리가 열심히 달리도록 하자. 오늘 시험 보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았고 해설 강의에서 보자.